안녕하세요. 미션밤병원 이혁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또 내 몸속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암을요, 곰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느 날 방에 들어가 봤더니 벽장 뒤에 곰팡이가 까맣게 쓸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는 곳, 그 벽지 있죠. 거기 좀 잘라내야겠죠. 잘라내고 새벽지로 교체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벽장 뒤 이외에 다른 부분에 조금씩 붙어 있는 곰팡이는 이거 해결하자고 모든 벽지를 다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균제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없애겠죠. 약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방 안의 곰팡이를 모두 다 제거하고 나니까 방 안 분위기가 한결 쾌적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그 방에 가보니까 또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거예요. 속상하죠. 이번에는요, 이 벽장 뒤는 물론이고 예전에 심하지 않았던 그 장판 아래까지도 번져가지고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놓친 걸까요? 곰팡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한 건 참 잘한 것이죠. 그 덕에 잠시라도 방은 쾌적한 환경이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곰팡이가 잘 살 수 있는 그 방의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우리가 놓친 겁니다. 이 방이 습하고 냉할수록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문 열고 환기를 하고 방바닥에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해준다면은 그 냉기와 습기가 사라지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곰팡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었겠죠.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벽지를 갈고 약을 치는 것은 암 치료에 있어서 수술, 항암, 방사선 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에 불을 떼고 창문을 여는 거는요, 이 몸속 환경을 개선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암세포가 더 이상 세력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 암을 치료할 때 먼저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을 이 대형 병원에서 하고 있는 3대 표준 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연 치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방에 불을 떼고 창문을 열면 곰팡이는 결국 사라질 것이니까 이것만 제대로 하면 벽지를 교체한다거나 약을 뿌리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거는 자연치유적인 관점에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적기의 벽지를 교체하고 약을 치지 않으면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표준치료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만약에 곰팡이의 세력이 약하다면 방의 환경을 바꾸는 정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쾌적한 방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곰팡이의 세력이 심하게 퍼진 상태라면요, 벽지 교체하고 약을 뿌리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암 치료를 하든 자연 치유를 하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몸속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방의 환경은 뭐 창문 열고 보일러 틀어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몸속 환경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네, 제가 지금부터 이 내 몸속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암환우이거나 암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이 3가지를 꼭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이 내 몸속 환경이 좋아지고요,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고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 현대인들 정말 급하게 먹습니다. 급하게 먹다 보니까 먹는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방송에서도요, 이 먹방이 유행이에요. 또 급하게 많이 먹는 게 오히려 권장되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요, 우리 몸속 환경은 급하게 나빠집니다. 예, 급하게 먹으면 이 식욕 중추가 포만감을 제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또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기 쉽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요, 이 만성염증과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혈관이 망가져요. 또 건강한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소가 필요 없이 오로지 포도당만을 먹이로 사는 암세포들은요,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당이 몸속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속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천천히 먹는 식습관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의학에서는요, 고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두드릴 고자에 치아 치자, 즉 이빨을 아래 위로 딱딱 이렇게 소리 내면서 두드린다는 건데요. 이렇게 100번에서 200번 정도 이를 부딪힌 후에 입안에 고인 침을 귀한 액체라고 해서 옥액이라고 합니다. 이 옥액을 3번에 나누어서 마시면 무병장수하고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핏 듣기로는요, 왠지 비과학적으로 들리잖아요. 네, 오로지 이빨을 두들겨서 나온 침을 마시는 것만으로 해서 신선이 될 수 있다? 무병장수할 수 있다? 예, 뭔가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의학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침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이 침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정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래오래 꼭꼭 씹어 먹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인 옥시다제와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그런 침이 분비가 돼요. 결국 오래 씹었을 때 나오는 침 속에 내 몸을 살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치법과 일치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알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급하게 먹다 보니까 도저히 그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분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식사를 할 때는 밥과 마른 반찬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 국에 말아 먹거나 물에 말아 먹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안에 물이 많을수록 씹지 않아도 잘 삼켜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급하게 먹을 가능성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 대신 물이나 국물은 입안에 음식이 없을 때 먹습니다. 예. 2번째는요, 달력 보고 식사하기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은요, 숫자가 1부터 30까지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꿀떡 삼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달력에 숫자 1부터 30까지 하나 보면서 음식을 씹다 보면 최소한 30번은 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빨리 천천히 먹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기운이 없어서 못 걷는 것이 아니고 안 걸으니까 기운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걷기 싫어하는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걷기냐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걸어야 기운이 나고 걸어야 질병이 치료가 돼요.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 암 환우들을 보더라도 몸이 힘들더라도 길을 쓰고 걷는 분들이 훨씬 더 치유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중증이고 기력이 없을수록 걷기는 더 중요하고요.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걷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몸이 좋지 않다가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몸의 변화가요. 일단 근육이 빠집니다. 그리고 복부 지방은 늘어나요. 특히 우리 몸 근육의 70%를 차지하는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지키는 것이 암을 치유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 이 근육은 면역력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근육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근육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예, 하루 1만 보 이상을 걷는 것이 좋은데 현재 내 체력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체력에 맞게 조절해서 3,000보, 4,000보, 5,000보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걸으면요, 또한 우리 몸에 이 산소 공급량이 최대 5배 이상 늘어납니다. 산소는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암세포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자연 치유한다고 산속에 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치유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굳이 풍부한 산소를 위해서라면요, 차라리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히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있어 보세요. 우울증만 생깁니다. 예. 그래서 설사 산소에 가더라도 누워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걸어 다녀라.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이 나사 풀고 살기예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거 있죠? 네. 화병과 칠정. 네. 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닫고 조이고 기름치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나사를 풀고요, 좀 멍 때리면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예, 특히 암 환우라면 이것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나사를 조인다는 거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거고요, 신부체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암세포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환경을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나사를 푼다는 거는요,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신부체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사를 풀면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속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요, 혈중의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서 암세포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또한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요, 혈관이 수축되고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장육부의 영양 공급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세포 또한 죽거나 암세포로 전환되는 일이 많아지겠죠. 나사를 풀면은 말이죠, 예, 엔돌핀, 도파민과 같은 행복한 호르몬이 막 증가합니다. 근데 이것이 강력한 진통, 항암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자연히 면역력이 좋아지고요. 제가 근심 걱정도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습관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는 노력을 하면서 명상이나 호흡, 또 적절한 취미생활 등을 통해서 이 나사를 푸는 노력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노력을 하시다 보면 되는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암 치유는 기존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만들기와의 한판 승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생각만 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천천히 먹기. 두 번째, 걷기. 세 번째, 나사 풀고 살기.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잘 실천을 하신다면 내 몸속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암 걱정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